자,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라는 메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들일 때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 형식을 보시면 오토캐드 파일 형식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시죠.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이 불러들여집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태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태그요. 자, 태그를 찾아보시죠. 태그는 오토캐드에서 레이어라고 부르는 항목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레이어라고 합니다. 도면층이라고 해요. 캐드에서는 레이어 또는 도면층이라고 부르고 스케치업에서는 태그라고 합니다. 사실 옛날 버전에서는 레이어라고 했습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레이어고 최신 버전에서는 태그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저도 편하게 그냥 레이어라고 불러요. 태그라고 굳이 안 하고 레이어라고 합니다. 보시면 항목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눈 그림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온오프 기능이에요. 눈 그림을 껐다가 켰다가. 자, 보시죠. 눈 그림을 끄면 도면이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눈은 보이는 거죠. 보이고 감추고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이고 감추고, 보이고 감추고, 보이고 감추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눈의 의미는 화면상의 내용을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항목은 이름입니다. 레이어 또는 태그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CE는 센터, 중심선이란 뜻이고 ELE는 엘리베이션, 인면선을 뜻하고 FUR, 퍼니처, 가구를 뜻하고 HAT, 해칭선을 뜻합니다. SEC, 아마 얘가 단면선을 뜻할 겁니다. 심볼, 기호, 텍스트, 문자, 윈도우, 창문,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색상이고요. 선의 모양입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요 두 가지는 안 써요. 굳이 쓸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요 항목이 중요합니다. 연필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잖아요. 체크하면 연필 그림이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작업하는 겁니다. 여기다 놓으면 이 CEN, 즉 중심선 태그에다가 작업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중심선으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선을 그리면 서로 작업하는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작업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작업할 것인가, 작업하는 위치를 뜻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여기 CEN에다가 연필을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항목을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중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고 필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은 필요한 것을 보이고 필요 없는 것을 감추잖아요. 반대로 할 겁니다. 필요한 것을 감추고 필요 없는 걸 보일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중심선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3D로 할 때 3D 할 때 중심선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이게 하고,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값은 보여야 합니다. 하나 더, 이거 하기 전에 보시죠. 이거 다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룹부터 풀어보자고요. 자, 오른 버튼 눌러서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익스플로드.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익스플로드라고 보이시죠? 분해하기.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익스플로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플로드가 비활성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비활성 될 때까지 분해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감추고, 퍼니처 감추고, 해치는 볼 겁니다. 단면 감추고, 심볼 볼 거고, 문자 볼 거고, 창문 감추고. 네, 요렇게 싹 지우면, 요렇게만 냅두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요.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빨리 맞춰 보시죠. 자, 제가 거꾸로 한 이유는 얘네들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봐야 될 건 딱 요만큼만 볼 겁니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작업한 겁니다. 내가 작업한 것을 감추고 필요 없는 건 보인 다음에 지우는 거죠. 선택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태그를 만들 겁니다. 태그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더하기 그림 있죠. 더하기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더하기입니다. 오른쪽 더하기는 폴더예요. 폴더를 만드는 거, 그룹을 만드는 거고, 왼쪽 더하기가 태그를 만드는 겁니다. 2D 도면, 제가 이렇게 2D 도면으로 하나 만들고, 3D 벽체 하나 만들고, 3D 창문이라고 하나 더 아니 그냥 3D 문이라고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3개 만들어 보시죠. 태그를 바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기본 속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엔티티 인포에 들어가면 이렇게 속성이 나와요.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것에 대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한 것에 대한 태그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선택하면 선택한 것에 대한 태그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바꾸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금방 다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고요. 먼저 선택하시고 태그를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잖아요. 그죠? 전체 선택하시고 2D 도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 다음 전체 다시 선택한 다음에 오른 버튼 메이크 그룹. 근데 그룹도 지금 태그를 바꿔야 돼요. 지금 작업하는 태그가 뭐예요? 언태그드죠. 언태그드에 지금 연필이 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작업을 걸면 태그가 언태그드로 갑니다. 도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도면을 2D 도면을 열었다 감췄다 하죠. 자, 요렇게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자, 얘가 지금 자꾸 선택이 되죠. 그죠? 잠가야 됩니다. 락.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잠가버리죠. 자, 태그를 다시 살펴보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하나씩 선택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돼요. 또 하나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순차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의 기본 기능입니다. 만약에 이걸 몰랐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돼요. 이건 윈도우의 기본입니다. 파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시면 따로따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오른 버튼 눌러서 딜리트 태그. 딜리트 태그를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딜리트가 없습니다. 삭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태그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Entity in the model have been tagged. 무슨 얘기냐면 태그 안에 알 수 없는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요소들까지 삭제하게 될 건데 이 요소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찌꺼기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assign other tag. 다른 태그로 지정하겠습니다. 다른 태그로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delete the entity. 객체 삭제하겠습니다. 찌꺼기 데이터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삭제할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태그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실무에서는 태그 정리 안 해요. 원체 바쁘기 때문에 태그를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태그 정리를 해버릇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실무에서도 안 하는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태그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습관을 그렇게 들여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우리가 그려야 될 건 벽체입니다. 벽체 선택하고 연필 그림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무에서는 이거 굳이 그룹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작업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여기다 덧그려서 작업할 겁니다. 얘는 얘대로 냅두고 이거 덧그리기 할 겁니다. 여기다 그려서 작업할 거예요. 자, 보시면 먼저 도면을 해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선 2개 들어가 있는 거. 요건 계단입니다. 계단이에요. 요 계단 하나의 높이를 얼마로 줄 거냐면 150mm로 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중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거실이 되겠죠. 여기 단차에도 150mm로 줄 겁니다. 다 똑같게 150mm 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요. 자, 렉탱글 이거 다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 이렇게가 하나이죠.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부터 자, 또 하나 이렇게요. 여기 이거 지워졌네. 라인 이렇게요. 그래야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뭐냐면 난간이요. 이거 난간입니다. 난간이에요. 그러면 어떤가요? 하나씩 여기 현관하고 계단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벽체도 똑같이 따라 그립니다. 이거 그냥 렉탱글로 빠르게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로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여기 선 나눠지잖아요. 이거 지웁니다. 지우개로. 그러면 이렇게 면이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전부 다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다 따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창문 들어가는 자리죠. 그러니까 창문 들어가는 자리 별도로 주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죠. 이거는 창대라고 합니다. 빗물이 창문에 부딪혀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전부 다 이런 식으로요. 먼저 제가 그러니까 건물의 외벽부터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눠졌죠? 지우개로 빨리 지우고 다시 렉탱글. 단축키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자, 눌러보면 알아요. 여기 눌러보시면 알아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벽체하고 바닥하고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벽체하고 바닥을 나누세요. 이렇게요. 벽체하고 바닥이 나뉘면 됩니다. 여기는 하나로. 자, 다시 한 번씩 눌러보세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는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다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아직 안 나눠졌네요. 자, 다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나눠 보시죠. 다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따라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하나씩 만들 겁니다. 자, 푸시앤풀로 150. 계단 하나의 높이는 150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아무리 올라가 봤자 앞에 여기서 150짜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150밖에 안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150. 그 다음 이 뒤쪽은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150. 여기도 150. 그리고 라인을 연결. 필요 없는 부분들 지우게 되면 자, 이렇게 테라스하고 현관, 계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온돌이 올라와야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현관이고 여기 온돌이잖아요. 150m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150mm를 더 올려 보시죠.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벽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 앞쪽에 있는 벽체 말고
이 뒤쪽부터 올려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일단 450mm 이렇게 올라옵니다. 온돌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그릴 것은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아이소라고도 부르고 아이소메트릭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이소메트릭이 등각투상도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천장에서 300mm 내린 다음에 잘라요. 그리고 천정을 걷어내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겁니다. 그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300mm 내려서 자른 겁니다. 보통 천고라고 하죠. 바닥부터 온돌 바닥부터 천장 높이까지 2400mm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 24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300mm가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가 돼요? 2100이 됩니다. 여기까지 온돌 높이까지 벽체를 온돌까지 맞춘 다음에 여기서 2100을 씁니다. 여기까지 올리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쉽게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옆에다 맞추는 겁니다. 저처럼. 창문은 냅두세요. 창문은 조금 이따 다시 할 거니까 그냥 두시고 이렇게 옆에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온돌, 그 다음에는 벽체 높이까지. 자,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욕실 부분이죠. 자, 욕실은 자, 옆에 여기 똑같이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올리는데 여기서 다시 밑으로 그냥 내리면 돼요. 얼마? 100mm 밑으로요. 이해되셨나요? 욕실이잖아요. 욕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낮아요. 얼마가 낮냐면 약 100mm가 낮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욕실 부위가 됩니다. 이렇게 욕실 부위를 만들어 보시죠. 여기 창은 거실 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실과 똑같은 높이를 줍니다. 자,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고, 그 다음 여기는 일반 창문이죠. 자, 바닥에서부터 1200 올립니다.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온돌까지 일단 올리고, 온돌에서부터 1200. 자, 선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바닥까지 올리고 그 다음 1200 엔터. 여기도 바닥까지 올리고 1200 엔터. 여기는 현관문이죠. 네, 바닥까지만.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딜까요? 여긴 주방입니다. 주방인데 이렇게 밑에서 보면 식탁이랑 같이 있죠. 그죠? 밥 먹고 바깥에 볼 수 있는 창. 그러면 식탁 높이만큼만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식탁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식탁의 높이는 한 7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한 800만 올리시면 돼요. 물론 더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800mm만 올릴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싱크대 창입니다. 싱크대 환기창이에요. 싱크대 환기창은 높이가 얼마냐면 1100mm입니다. 푸시앤풀로 그 다음에 1100mm. 자,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끝까지 올린 다음에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300mm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욕실창이잖아요. 욕실창은 600mm 밖에 안 돼요. 600mm 밖에 안 됩니다. 욕실창은. 근데 300mm 지웠잖아요. 그 밑으로 300mm가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창문까지 다 만들어졌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얘네들을 전부 그룹을 만드셔야 됩니다. 트리플 클릭, 그 다음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작업 하셔야 돼요. 자, 그룹 작업을 해 놓으시죠. 창문을 만들 건데 여기 이제 치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치수 나와 있는 데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운영하는 카페고요. 아마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들어가시면 여기 창문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재창에 대해서 크기가 나와요. 안 그러면 여기 밑으로 돌려서 여기서 재야 됩니다. 자, 창문의 폭이 얼마냐면 여기 130, 그 다음에 두께가 40, 요걸 기준으로 해서 쓸까 합니다. 그 다음 창틀은 30이네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쓸 겁니다. 130, 40, 30 이렇게 되게끔요. 창틀이 40에 130, 그 다음 창문이 30. 이해되시죠? 치수 머릿속에 외우셨나요? 자, 렉탱글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기 전에 태그를 문으로 바꿉니다. 태그를 문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 렉탱글.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트리플 클릭 아니고 더블 클릭이요. 그럼 전체 선택되죠. 여기 모서리만 뺄 겁니다. 여기 모서리만 뺄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자, 드래그하면 빠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옵셋 40mm. 그 다음 지우개로 이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틀의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푸시앤풀로 돌출을 해줍니다. 130. 그 다음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그룹 주시면 돼요. 저는 면을 일부러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면 뒤집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색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니까 면을 뒤집은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면 뒤집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 뒤집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리버스 페이스 누르시면 이렇게 면이 뒤집어져요. 리버스 페이스 누르시면 면 뒤집어지는데 굳이 여러분들은 면 뒤집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요렇게 창틀을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 이제 창문을 만들 겁니다. 렉탱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까지요. 이 선의 가운데까지 놓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문이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잖아요. 이 선을 이쪽 방향으로 30mm를 더 밉니다. 선택하고 이동하기. 이렇게요. 이 방향으로 30mm를 더 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여기 60mm가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고,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더블 클릭한 다음 요 선을 뺄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 창틀은 60mm입니다. 옵셋 60mm. 가운데 지웁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40mm요. 이렇게 40mm. 그리고 나서 메이크 그룹.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반드시 그룹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다시 그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메이크 그룹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요. 이제는 유리창을 껴줘야죠. 사각형 하나만 그려줍니다. 재질도 넣어볼까요? 매트리얼. 그 다음 글래스 앤 미러. 여기. 자, 클릭. 유리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가운데로 밀어 넣고요. 이동하면 되는 거죠. 이동 툴로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 함께 선택하고 두 개 함께 선택하고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치를 맞춰야 되겠죠. 자, 가운데로 이동.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똑같이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택한 다음에 자, 이동하기. 여기 끝으로 맞춰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해서, 아이고, 이런, 풀어졌네. 자, 복사해서 끝에다 맞추면 이중 창문으로 복사가 되겠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여기 네 개가 창문의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럼 복사만 하시면 돼요. 자, 복사. 그 다음 로테이트.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복사. 그 다음 또 복사. 자, 한 번 더 복사. 로테이트. 그러면 창문 4개가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여기는 주방 환기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높이가 450mm 짜리예요. 여기 높이가 450mm 짜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를 수정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디트 그룹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450mm 올리시면 돼요. 모서리 선택하고 이렇게 위로 450mm를 복제하는 겁니다. 푸시 앤 풀로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창이 뚫려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아직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아직 안 한 겁니다. 먼저 창문을 만들고 나중에 닫을 거예요. 이 벽체를 나중에 닫을 겁니다. 자, 렉탱글. 이번엔 그냥 옵셋합니다. 4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130.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가운데서 30mm 이동. 옵셋 60.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앰플 4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유리죠? 유리 만들어 놓고 유리 질감 주고 메이크 그룹. 자,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시켜 줍니다.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요 꼭지점이 이 선의 중간으로 갈 겁니다. 이동하기.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중간으로 온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어떤가요? 공간 떠 있죠? 얘를 미는 겁니다. 선택하고 이동하기. 그러면 중간에 맞춰진 거 이해되시나요? 함께 선택하고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한 번 더 복제. 그러면 창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얘를 이제야 닫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닫아야 비로소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